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김판종의 5차 공판이 있었고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명 정도의 증인을 신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언을 듣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60년생인데 소위 말하는 육성이라는 여자분의 한 분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토탈 제가 앉아 있다가 나온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조금 더 됐는데 어, 마지막에 변론 기일 그다음에 정인 뭐 그 채택 그 다음 변론기일 때 누가 참석을 할 건지 그거를 뭐 논의하는 사이에 저는 나왔고요. 자, 오늘 그 공판장에 그 법정에 방청을 하신 분은 뭐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적거나 뭐 그 정도의 어, 사람들이 방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저 포함해서 5명 뭐 그렇게밖에 참여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5차 공판도 뭐 정인 신문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 약 제 생각으로는 그 정인을 상대로는 1시간 한 20분 1시간 25분 정도간 이렇게 신문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방청을 한 소감은 일단은 어, 저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대 변호인의 수준을 좀 알고 싶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변론하는지도 좀 보려고 어, 참여를 그러니까 방청을 하였는데 사실 오늘 저는 그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정말 그 피식피식 저 혼자는 많이 웃었어요. 자 일단 오늘 정인으로 나선 사람은 프론티어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육성이었고 그런데 초지일관 잘 모른다. 또 핑계를 하나 대는 게 공황장애 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2019년 겨울쯤 처음 이 사업에 송씨하고 이성모라고 하는 이성건인가 뭐 그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어, 참여를 했다 이런 식인데 육성 정도가 됐는데도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직급도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도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 5성, 6성이 됐을 때 이게 누구한테 임명을 받아야지 5성이 되고 6성이 된다는 식의 표현까지도 어, 그 상대가 이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은 5성이 되고 6성이 됐을 때는 뭔가 임명장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라이지요. 우리는 직급이라는 그 자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라는 거는 요건이 있어요. 뭐, 1성일 경우에는, 5명을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5명이 돼야 된다. 2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 1성짜리 5명 정도, 최소 5명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놓은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1성이 3명 이상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토탈에서 뭐 몇 명 이상, 3명이 1성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뭐 얼마, 그 추가적인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알려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2성이 되고 2성이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또 나머지 약간의 그 요건이 만족이 되면은 3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올라가는 게 그 저기 보상을 받는 그 등급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개인 후원이라는, 그러니까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테이킹 한 거, 뭐 채굴이라는 말을 쓰고 채굴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 sab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채굴 수익, 후원 수익, 우리가 아는 게 등급 수익.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 자동적으로 어떠한 참여자들이 참여 코드, 이게 연결이 쭉 되면은 자동으로 그게 그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뭐 5성이 되든 6성이 되든 1성이 되든 2성이 되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 입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몇 성 몇 성 하는 게 그게 딱 맞춰지는 순간 누가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에 대한 뭐 몇 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임명장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요. 웃기 샀는 소리 들었어요, 오늘.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전에 드렸어요. 수차례. 피고인석의 변호인단은 총 지금 현재로서는 30개를 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14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2명이 변론을 했어요. 검사는 1명이에요. 그러면은, 비- 검사가 오늘 그 정인으로 나온 사람은 검사가 세운 정인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인이, 그리고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저는 정말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세웠던 정의는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원금 보장부터 해 가지고, 근데 오늘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의 질문들이었어요. 스테이킹이 어떻게 돼 갖고 들어오는지, 그러면 뭘로 들어오는지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금이 현금이랬다고 이전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검사 측에서는 사기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정인을 세웠고 그 정인으로부터 사기라는 거를 그 정인을 통해 가지고 듣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어요. 거꾸로 이 피고인 측의 그 변호인들은 조목조목을 해갖고 나가는데 솔직히 제가 그 변호와 검사의 이 둘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기울어도 너무 많이 기울었더라.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는 뭘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를 쭉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뭘 주장을 하고 싶었냐면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다. 그리고
정인 보고 물어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재단과 미디움 간의 관계를 아느냐. 그 다음에 이 그 공지사항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러한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뭐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쪽이지. 그 다음에 이 자산이라든가 뭐 코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여를 안 하는 내용의 것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KOK 재단에서 뿌렸다 손 치더라도 그 KOK 재단 이름으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KOK 재단에서는 공지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을 변론 자체를 거기에 대한 반박 자체를 못해요. 검사 측에서. 그러면은 검사한테 주어졌던 그런 사건 자료, 사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누구에서 출발이 됐겠느냐? 피해자에서 시작이 됐겠죠. 피해자가 그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서든 해가지고 경찰 수사에 자료를 제공을 했을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을 거고, 그 송치한 내용을 가지고서 검사가 보고서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딱 놓고 보면은, 얘들은 사실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홍보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언급을 하는 건데, 유사수신, 원금 보장,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작 한 거는 거기에서 언급이 된 송씨나 뭐 이성근인가 뭐 거기 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소위 말해서 교육을 받은 거고 강의를 듣고서 속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팔성이 1성을 알아요? 0성을 알아요? 2성을 알아요? 3성을 알아요? 4성을 알아요? 몰라요. 걔들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해놨는 거를 사람들이 리프럴이라는 것 자체는 구전으로 해야 되는데 1대1로 주로 하게 되죠. 1대1이든 2대1이든 소 또는 소그룹으로 하든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전달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요. 그 전달받은 사람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전달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제가 그래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이해를 한다는 거는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그거를 똑같이 또는 그 내용 자체를 핵심을 그대로 한다는 거는 아는 거고 전달을 못하는 거는 그 당시에 들을 때 이해 정도만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성이란 여자가 그 밑에 몇 명이 누가 있는지 솔직히 그 여자 모른다고 했는데 알았을 거예요. 왜? 구 버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구 버전의 이 앱을 보면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 정도가 그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일, 그러니까 직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 때, 다음 때 해가지고 그게 계속 클릭을 해 나가면서 보면은 몇 대까지 내려갔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른다고요? 모를 수 없어요. 그런 거를 경, 검사 쪽에서도 이야기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직접적으로 소개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내가 내 기준에서 6성 기준에서 5성들이 또 최소 3명은 있을 거고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강의를 하고 소개를 하는 이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졌느냐? 아니단 말이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그들과는 완전히 선을 끊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왜? 운영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하고 개업회의 재단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이 가격 상승에 이바지를 하고 또는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이 앱이 아닌 메인넷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독립된 생태계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웃기 살는 소리예요. 허벌판에. 그리고 많은 이드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이오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신규로 새로 만들어졌는 그 메인넷에 옮겨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메인넷을 그런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스 코드 조차 내놓지 않았는데 뭔 놈의 생태계가 거기에 기생을 하는 그 운영 기반을 사용을 하는 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답변 하나 못해요.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왜? 모르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그럴싸하지요. 앱에서 메인넷이 하나가 나온다. 앱은 기생해서 어떻게 보면은 있는 거고, 이거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 기술력이 여기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육성이라는 여자, 다른 사람, 거기에 당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사업에 뛰어들고 그게 어떤 건지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얼만큼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앉아 있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알 수 없어요. 그게 가치를 상승을 한다고요? 웃기고 자빠진 소리죠. 근데 어느 하나 이야기는 못해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거래소의 가격이 있고 플랫폼 가격이 있으면은 이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당연히 팔려고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생태계가 그만큼 다 팔고 빠져버리니까 생태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격이 이렇게 쳐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요만큼의 갭만큼을 계속해서 이득을 보니까 많이 들어온다는 논리예요.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예요. 왜? 7달러 하던 게 0.1달러가 되거나 아니면 0.7달러가 되면은 10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7달러에 있다가 쭈쭈쭈 빠져가지고 1달러를 하회를 하고 0.9, 0.8, 0.7 쭉 내려가다가 0.01, 0.09, 0.08, 0.07 쭉 또 내려가다가 0.009, 0.009, 0.0008, 0.0007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있는 것 자체도 스톱. 그 중에서도 일부는 그걸 빼가지고 메인넷이라는 데다가 옮겼잖아요. 메인넷으로 옮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개념이 잘못됐는데, 커뮤니티 풀로 옮긴 것과 케이스 데이모 옮겼다는 거, 이 개념이 서로 뭐 엉망이에요. 그리고 KOK 플레이에서 그 커뮤니티 풀이랑 투자 풀에 잡아넣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잡아넣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잡아넣는데, 처음에는 KOK 코인으로 있다가 이게 K스타로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왑을 시켜서 1대1로 스왑을 해가지고 그 KOK는 어디다 놔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놈들이 헤쳐먹을 수 있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K스타라는 걸로 자기들이 바꿔줬잖아요. 이게 상장이 됐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뭐 소수의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 풀에 뭐 그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래소에 있어 뭐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숫자는 정말 미미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달러 두 개, 한 개죠. 한 군데. 근데 하나는 케이스다, 하나는 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은 뭐 엔스테 제너들 중에 뭐,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는 토큰들이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 실제로 그거 있으나 마나한 현재 상태는 전부 다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KOK가 일부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정인으로 나선 여자가 처음에 어, 이 검사가 뭐라 그랬나 하면은 당신이 처음 언제쯤 들어갔고 얼마쯤 스테이킹을 했고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100불 가지고 했다가 200불 더 붙여서 300불을 했다가 뭐 1000불을 했다가 뭐 10,000불 정도 다 합쳐봐야 그 얼마 돼요? 한 2만 불 있다고 칩시다. 2만 불에 해당이 되는 정도를 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뭘 사가지고?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 2019년 겨울쯤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2020년이 됐을 거고 2021년 상반기까지 통상적으로 비트나 이더로 많이 했겠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은 게 보상을 받고 입출금 거래 내역을 그 사람 거를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검사 이야기로는 11억 원 정도를 출금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50만 개를 이 커뮤니티 풀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현금화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받았던 50만 개가 곱하기 7을 하면요, 350만 불이에요. 350만 불 곱하기 뭐 1,400원 정도 하면은 최소 40억 넘어가요. 한 4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가격으로 곱한 거지요. 그리고 KOK 플레이 플랫폼에 있던 거를 자산을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지요. 뭐가 또 옮겨간 거예요? 결국에는
KOK만 옮겨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비트나 이더로 스테이킹을 했으면 비트나 이더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대부분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도 그 옛날에 한 65 먹었으면은 머리가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은 아주 뭐 제가 60인데 그 정도의 나이면은 알 건 다 알아야 돼요. 클레버 해야 돼요. 아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멍청한 수준의 여자가 육성이나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킹이 그 당시에는 이 그 뭐 GBG라든가 이런 거 이용 자체가 하기 힘들었어요. 후코인 정도가 KOK가 상장이 됐을 때쯤 이제 KOK로 넘어간 거죠. 그럼 그 전에 비트 이더 USDT로 스테이킹을 한 이유가 그때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킹을 함에 있어 갖고 KOK가 상장이 됐는데도 접근 자체를 하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복잡고 하니까 그냥 전부 다 급하니까 뭐 비트나 이더 USDT를 국내 거래에서 사가지고 바로 내 지갑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채굴 버튼 눌러가지고 몇 개를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을 할 건지 그때 KOK 비트 이더 USDT의 당일 가격 그걸 플랫폼 가격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US 달러로 현재 개인의 교환 자산 해가지고 딱 찍어 놓은 거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플랫폼 가격을 곱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주어진 거죠. 채굴 수익, 후원 수익, 등급 수익 다 그걸로 주어졌어요. 주어지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스테이킹을 비트 이더 USDT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KOK로도 했고 보상을 뭘로 받았냐? KOK로 받는 거죠. 이유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제대로 우리가 KOK를 매수를 해서 내 지갑으로 보내고 스테이킹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죠. 그럼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또 줬어요. 현금화 하니까 또 힘들어. 그쪽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쿠코인에 지갑을 갖고 있지 않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힘드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KOK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줬죠. 그 교환을 해준 거를 가지고서 바로 국내 거래소로 바로 뺄 수 있으니까 현금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그렇게 해준 거지요. 그런 내용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소장을, 뭔지 모르겠는데, 공소장에서 2000 몇 년도부터 뭐 언제까지 해가지고 몇만 명이 뭐 70몇만 회에 걸쳐가지고, 돈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써놨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아마 2021년, 22년도에도 비트나 이더 USDT로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KOK로 스테이킹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럼 비트이드 USDT를 이야기를 아마 거기서도 한 것 같은데, 이 그 사기를 쳐먹은 게 뭔지. 그럼 사기를 쳐먹은 게 결국에는 비트이드 USDT였고 현금이 아니었다는 거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아예 막 그러니까 지들이 뭔가를 해놔놓고도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아예 구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이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빠져나가기 쉽고, 그 다음에 저도 대부분의, 어, 그, 이 대부분이 아니고, 뭐, 제가 대충 생각을 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조차도 못할 것 같다. 이해됐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유사수신, 방문 판매,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거의 이야기 없었어요. 다음에 12일 되면은 송가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박윤성이 나오고, 뭐 일단은 이제 소환장이 발부가 됐는 게 다음, 12일 날 나올 사람이 그 송가병, 박윤성, 어, 강지원, 그 다음에 김동우, 또 뭐 다른 사람, 황동섭이도 뭐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변론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프론티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인으로서 나서가지고 답변을 했을 때, 검사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뭐 예상이 돼요. 어떤 식으로 될지.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메인넷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KOK하고 K 스테디움 이거 자체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 거 봐가지고는 KOK에서 KOK 플레이 플랫폼에서 이 D앱에서 메인넷이 나왔다라고 지들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냐? K 스테디움만 지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 KOK 플레이 앱을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싹둑 다 잘라 쳐먹었어요. KOK 플레이 앱에 제가 동영상에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김판종 얼굴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 앱에 대해 가지고 한 6분짜리인가 뭐 몇 분짜리 그 V3에 대해 가지고 뭐 설명하는 동영상. 왜 그런 거는 다 빼먹어요. 그게 개발자 운영사 정도가 그럼 운영사라고 했을 때 뭐, 어, 콘텐츠 소싱하고 그거를 제대로 그 콘텐츠가 볼만한 것들을 올려놓고 그런 짓을 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앱 하나, 지금 우리 개혁해 플레이 앱이 안 돌아요. 안 돌고 있어요. 쇼핑몰 지랄병 하듯이 사실 지금 없어졌어요. 그거는 아예 그 한 1년 6개월 정도, 어, 23년 6월, 1년, 1년 한 10개월 정도 됐지요. 그게 누가 했느냐? 운영사가 한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들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속으로 소리 안 내고 웃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소를 하는 쪽에서나 검사 쪽에서는 그 내용들이 쭉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아마 어, 검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 말들을 대처해야 될지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를 지금 누가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스테이킹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이 떠내기가 아니고 이 재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분명히 빠져나간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했을까? 그래서 저희는 업무상 배임이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 14명이라는 변호사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달을 하는 내용이 직접 와서 들어보고 그런 거를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들어봤다고 하면은 저와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들어봐야 이 대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엉덩이가 이렇게 뭉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법이라는 게 저도 법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품에 대한 법은 제가 컨설팅을 하던 그런 류였기 때문에 이게 로우는 아니지만 레귤레이션에는 해당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이 하나가 뭐 이 고장이 나거나 이 소위 말하는 퀄리티 부분에서 AS가 필요한 경우에 1대1 교체가 가능해요. 근데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로또, 똑같이 작업이 되는 한 로또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전부 어, 이 제품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규정과 관련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를 다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전부 다 바꿔주거나 아니면 100%다 백십을 해야 돼요. 환수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거를 저는 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 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문제를 쭉 보면서 저도 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게 어젠가 뭐 4월 28일에 올라왔네요.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고소 진행을 위 내용으로 하려 했는데 변호사와 상의 결과 배임이 될 수 없다 해서 사기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배임과 횡령은 완전 삐끗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잘 모르고 이렇게 자꾸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최영규에게 뭐 제가 설명을 했던 그 내용에 최영규에게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이걸 어떤 분이 저기 저한테 캡처를 보내줬어요. 요렇게 쓰면은 찾기지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그 단톡방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 대표가 최영규 이사장에게 제 글을 전달하는 걸까요? 정말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배임 횡령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변호사가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쪽 변호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금이 현금이고 현금이 돌아다녔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되게 쉽게 사기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사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원금 보장이 되는 줄도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뭐 그렇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원금이 또 우리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를 했는데 자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자백을 한 거니까 그게 바로 사기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라면은 그 사람들이 사기를 한 거지요. 사기죄를 저지른 거지요. 배임, 제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 가지고 설명해 줬잖아요. 심지어 고위급이 되는 거를 반환을 하지 않아 가지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익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도 돼. 형사법으로는 안 걸린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거예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배임으로 그거를 유죄를 때렸어요. 그리고 법원에서조차도, 대법원에서조차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을 했던 게 오늘 변론을 하고 정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시는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분명히. 현금을 줘가지고 그 육성이라는 사람이 대신 해가지고 그거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한 거를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주고 거기에서 채굴 버튼을 눌러갖고 스태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스태킹이 됐는 거를 이미 등급, 후원, 그 다음에 채굴 수익을 다 받아놓은 거를 그거는 지금 바로 거래소로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 되지요. 왜? 그거 자체로 그 실력 없는 회사에서 닫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뭐가 나오는지 또 이야기를 거기서도 다 이야기를 해요. KOK로 나온다라고. 비트 2도로 했으면 비트 2도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로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비트나 KOK를 가지고서 교환을 해가지고 비트나 이더로 받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비트나 이더 대신에 KOK로 S로 받는다라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한 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만 들리는 거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귀에 들리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플랫폼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뭐 계속해서 연동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갈 때는 0.14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0.7달러까지 갈 동안에 이게 언제 올라갔느냐? 거기서 오늘 이야기한 사람이 변호사가 뭐라 그랬줄 아세요?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있다가 한 방에 탁 됐다 이거예요. 근데 한 방에 탁 되는 게 어떻게 됐느냐? 거래소의 가격이 쭉 올라가 플랫폼 가격에 거래소의 가격이 탁 타치를 할 때 12시간, 지금 뭐 24시간 이내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막 삽시간에 시간 차도 별로 없이 바로 플랫폼 가격이 상승을 해요. 한 10번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19번 상승을 했어요. 변호사도 몰라. 그 저기 뭐 그 육성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몰라. 검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있어도 검사가 그거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5만 페이지가 되는데 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모를 거예요. 찾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저는 제가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다손 치면은 피해자는 뭐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장한 게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저는 이 재판이 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년 넘게 집회도 엄청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이 내용도 하나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데이라는 데에서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비교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기 횡령이라고 자기들은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횡령 배임에서 횡령은 애시당초 빼버렸고 배임만 돼 있어요. 여기는 횡령이라고 넣었네요. 근데 횡령이 횡령이 해당이 되느냐? 횡령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왜 횡령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하,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올려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들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저기 집회도 많이 했죠. 언론사도 엄청나게 그 뿌려놨지요. 방송도 해봤지요. 심지어는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국감에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된 증거 자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세세하게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서 다뤄졌을 때, 재판에서, 코र्트에서, 어, 다뤄졌을 때, 결과는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실제로 한 시간, 한 20분, 25분 정도 변호인 신문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성, 7성, 6성, 5성, 4성, 3성, 2성, 1성, 의미 없어요. 그거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해잡고 있더라고요. 사업성, 우리가 이게 콘텐츠도 그냥 구색만 갖추고, 그게 이제 프레임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뼈대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난 걸 우리한테 보상을 주지도 않는데, 그 또라이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게 사업적인 뭔가를 자꾸 따져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3일만, 아니지, 일주일, 3주 만에 걔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거 관계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계속해서 이, 그, 소위 말해서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밖에, 고개밖에 흔들 게 없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들으면서 뭔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무엄하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수탁수탁 지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정말 정말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거를 듣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판장이라든가 뭐 그 판사라든가 거기에 제재하는 그 주변의 가드들이 자꾸 주의를 주고 막 그러는데도 정말 판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삼심제 중에서 제가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판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답변이 맨날 뭐 잘 모른다,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뭐 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몇 가지를 짚었는데 몇 가지는 맞는데 몇 가지는 또 틀려요. 이해를 그 판사님도 제대로 못해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이 글로 써가지고라도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씩 거기에서는 딱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그 스크린에다가, 화이트 스크린에다가 그냥 띄워요. 근데 그 내용을 지가 작성을 해놓을 것도 모른다 그러고 자술서를, 그러니까 그 정의신문이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필로, 그리고 이 도장도 다 찍고, 뭐 수정한 부분까지 다 했는데 지가 쓰라는 거, 지가 그거를 경찰이 무조건 하고 다 읽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사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건데,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 경찰에서 그거를 조사를 받았는 내용이 거기에 가 있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대요. 그 여자는. 이런 소위 말 개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받아놓고도 검사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건 하건데 다음에 송갑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뭐 그 이 미디움의 부사장들 쭉 오고 강지원이가 오고 뭐 송가병이가 오고 해가지고 정인을 서면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한번 와 보세요. 5월 12일이에요. 그런 사람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기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지령을 해가지고 지시를 줘가지고 어떠한 부클릿을 만들어서 뭐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줬다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서만 했느냐? 8성, 7성, 6성, 5성 그런 것들을 그냥 했다는 이야기죠.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오늘 공판을 좀 들어보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피해자들이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기 반론에 대한 반론을 하는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지금까지 그런 데다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 그리고 솔직히 또 그렇게 반론을 할 만한 것도 사실 없어요.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했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 한 80% 정도는 돼요. 그럼 100이 있는데 20%는 모르겠는데 80%는 그게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증거를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끝내고 오늘 재판에 방청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스스로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했는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는 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고소자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스스로가 그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 사기를 친 쪽은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 말고는 또 아닐 거다. 뭐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 제가 오늘 내용 중에서 다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내일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